어, 되고 있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에너지 계획. 어, 오늘이 이제 동영상 업로드 마지막 시간이죠. 예, 14주차 강의가 올라오고, 15주차는 여러분들 기말 시험이니까, 기말 시험 관련된 공지는 아마 조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실 겁니다. 아마 요일하고 뭐 시간 같은 거는 저번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교 선생님 공지를 따라 주시고요. 시험 문제 수준은 아마 지난 학기, 지난 중간고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 가지고 OX 문제들 몇 개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들 그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한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를 내가 낼 거니까 요거를 좀 공부하는 연습을 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과목 중간중간에 너무 장황하게 암기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를 하는 정도, 이 정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관련해가지고 예상 점수표를 제가 업로드 했는데 아직까지 문의사항이나 질문을 한 친구는 없더라고요. 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는 이것도 안 나오냐? 왜 이래? 또 꽂았네. 미안합니다. 녹화가 잘 안 되는 게 제일 스트레스입니다. 동영상 강의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 A가 나갈 거고요. 40% B가 남을 겁니다. 나머지는 C 또는 D인데 크게 열과성을 다해서 강의를 따라왔다 하면 C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해도 너무한다. D가 나갈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포트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F입니다. 시험 중간기말 다 참석하고 출석은 다 했다 하더라도 레포트 제출 안 하면 F가 나갈 거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음소거를 시켜놓고 수업 시간을 대충 때우다가 한 학기를 넘어가면 아마 이걸 놓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학점을 잘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주려고 안 그래도 요즘 학점 인플레 시대에 잘 줄 수도 있는 학점을 괜히 안 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 불이익이 안 생겼으면 하는 차원에서 학점을 웬만하면 잘 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인 수준이 안 되어 있다 하면은 다른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학점을 그렇게 잘 주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다. 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열회수 환기 장치입니다. 지난번에 컴퓨터 게임을 하는 얘기를 비유를 들었었는데 환기라는 게 필요하죠. 이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내보내고 바깥에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이제 들어오는 행위를 우리는 환기라고 합니다. 환기가 아주 필요하다. 중요한 거는
밖에 거만 안으로 들어오는 게 환기가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역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계 환기의 종류인데요. 요거는 꼭 암기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기계 환기의 종류. 1종, 2종, 3종이 있어요.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은 기계 급기와 기계 배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도 기계로 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공기도 기계로 한다. 이게 1종 환기입니다. 그 다음 2종 환기 같은 경우는 기계로 급기를 하고 자연적으로 배기를 하는 겁니다. 밖에서 기계로 안으로 공기를 들이부으면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겠지. 얘처럼 원활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다. 그 다음에 제3종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배기를 하고 자연적으로 급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풍기가 여기 달려 있는 거죠. 여기는 송풍기가 달려 있는 거. 환풍기가 달려 있는 경우인데 얘는 자연 급기를 하고 기계 배기를 하는 것을 제3종이라고 합니다. 빨아내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빨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화장실에 여러분들이 뭐 고깃집이나 식당 같은 데 가면은 환풍기가 켜져 있어요. 환풍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이터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대보면은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빼내고 자연적으로 이제 신선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종 환기 시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나 욕실, 뭐 부엌 같은데 이렇게 설치를 한다. 그리고 2종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나 팬코일 유닛 등의 기본적인 사양이 이렇게 기계 급기를 하고 자연적으로 배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기계 한 개 종류 외에는 뭐 굳이 친환경 에너지 계획 얘 말고도 뭐 어느 수업을 가나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열회수 환기 장치라는 겁니다. 열회수 환기 장치는 근데 이제 왜 열회수를 해야 되는가 하면 기계 급배기를 하든 자연 급배기를 하든 어쨌든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실컷 난방을 해놓은 따뜻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춥죠. 다시 방의 공기를 가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열 손실로 이어진다는 말이 되겠죠. 열 손실을 최소화하자 하는 게 바로 이제 열회수 환기 장치라는 겁니다. 열회수 환기 장치라는 건데 실내가 이렇게 있고 밖에 있는 공기를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기계 급배기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하고 기계 급배기를 하는데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이제 들이고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방인 경우에 난방이 겨울이죠. 겨울철 난방을 하는 경우에 이거는 뜨거운 공기, 얘는 차가운 공기라고 했을 때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차가운 공기를 안으로 들일 때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를 서로 열교환시켜서 얘는 온도를 조금 올려서 내보내고 얘는 온도를 조금 낮춰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열 교환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열 교환기야. 열 교환기. 열 교환기에서 내보내는 공기의 열을 빼앗아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 뭐 여름이면 또 바뀌겠지. 우리가 실컷 온도를 떨어뜨려 놓은 공기와 밖에는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이제 서로 열교환을 시켜서 실내로 공급하는 공기 온도를 약간 떨어뜨려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터가 필요하고요. 필터라는 건 이제 밖에 공기를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화해주는 역할. 그리고 여기 보면 RA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다시 내부 순환을 시켜서 안으로 들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열교환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요. 요즘 신축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굳이 여러분들이 창문을 열지 않아도 이 기계 환기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전열 교환기가 실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아파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즘 신축 아파트에는 이런 게 다 들어가. 그래서, 다용도실, 천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터 교환 시기가 되면 필터 좀 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자기 집에 이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많이 알려졌는데, 근데 이제 요게 설치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잘 몰라가지고, 막 창문 열어가지고 환기하고 이러셨는데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이거 쓰면은 이제 좋은 점이 뭐겠어? 일단은 열 손실도 없고 그 다음에 창문 열어서 환기를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많잖아. 이런 게 이제 필터들이 다 내장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깨끗한 공기를 우리가 정화해서 좀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회수 장치 전열교환기라는 것은 배기되는 공기와 도액되는 외기 사이에 열교환을 통해서 배기 열량을 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여름철에, 겨울철에는 이제 난방에너지 절감, 여름철에는 이제 냉방이겠죠. 냉방에너지 절감. 절감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외기부하를 줄이는 장치입니다. 공기 대 공기 열교환기입니다. 70% 이상의 에너지를 회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운전비 절감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기 대 공기 열교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설비 좀 배우고 하면은 이제 판형 열교환기가 있어요. 판형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판과 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쪽 판으로는 뭐 뜨거운 매체, 반대 또 다음 판으로는 차가운 매체,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이렇게 유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요 전열 교환기에 들어가 있는 공기 유로의 형성은 여러분들 그 박스 있잖아. 박스 보면은 옆에서 자세히 박스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 박스 두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 박스를 서로 이제 엇갈리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가 이렇게 보시면은 한쪽은 얘로 하고 또 그 다음 이제 박스를 또 얹어. 그 방향은 또 이쪽으로 해. 그 다음 또 박스 얹고 박스를 서로 엇갈리게 겹치고 해서 한쪽 유체는 이쪽으로 보내고 한쪽 유체는 이쪽으로 보내서 서로 열교환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수분이 이동할 수 있게 해서 습도 조절도 어느 정도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지요. 어쨌든 전열 교환기다. 그래서 이제 전열 교환기가 하는 역할은 오염된 찬 공기를 내보내는데 신선한 더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때 신선한 찬 공기가 돼서 들어오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열교환을 좀 해서 들어온다는 말이야. 근데 밖에 그 원래 있던 공기처럼 완전히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진 않겠죠. 서로 열교환 효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완전히 그렇게 되진 않는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밖에 32도짜리 우리가 실컷 20도까지 냉각한 공기를 그냥 내보내고 32도짜리 공기를 들어오면은 다시 처음부터 에어컨이 다시 돌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냉방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근데 그만큼 이제 온도를 충분히 올려서 들어온다 하는 것이 됩니다. 난방시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공기가 들어오진 않아. 완전히. 비슷하게는 들어올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 아까 말했던 그 박스를 겹친 게 요 위에입니다. 예, 공기. 예, 박스가 겹쳐서 이쪽으로는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와. 나갈 때는 이쪽으로 나가. 저는 박스를 엇갈려서 놓은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전열교환기. 그렇게 해서 환기 장치를 이용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급배기를 같은 위치에서 하면은 별로 효용이 없겠지. 나오는 게 그대로 빨리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덕트를 설치해가지고 약간 들어오는 쪽, 나가는 쪽하고 우리가 급기하는 쪽하고는 약간 이격거리를 둬서 공기의 내부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럼 여름에도 조금 시원하겠죠? 겨울에도 약간 이제 가열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은 약간 좀 훈기가 좀 돌고 공기가 이제 서큘레이션이 되면은 좀 더 쾌적한 어떤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또 이 풍속이 너무 빠르면 사실 좀 불편해. 쾌적성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전열교환기의 종류는 고정식 열교환기와 회전식 열교환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고정식을 쓰고요. 회전식은 얘를 회전을 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뭐 전열교환기에 우리가 습공기 선도를 그리면은 뭐 1번은 이렇게 떨어지고 2번은 이렇게 올라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뭐 이렇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열교환을 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같은 말이죠. 실내 공기를 내보내고 자가 공기를 들어오는데 서로 열교환을 해서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정식 전열교환기는 이렇게 생겼다. 주거 건물에 적합하다. 중소형 건물에 사용합니다. 경제적이고 설치가 쉽습니다. 너무 쉽지는 않아 사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덕트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장 안에 천장 내부에 덕트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안으로 들이고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급배구 위치에 코어, 그러니까 구멍을 가구를 뚫어야 돼.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천장 내부에 덕트를 안에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멍을 2개를 뚫어야 될 거 아니야. 구멍 뚫으면은 어떤 구조적인 안정성에 단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소형 건물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 설치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작다 이러면은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겠죠. 그냥 창문 열면 되지. 그렇다. 그래서 고정식 전열교환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덕트 뭐 자바라인데 뭐 자바라로 해도 되고 뭐 조금 견고하게 하겠다 이러면은 PVC 덕트를 설치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급배구 위치입니다. 급배구 하나는 뭐 급기고 하나는 배기겠죠. 뭐 썩 좋은 방식은 아니야. 얘는 나름 이 공기를 썩지 않기 위해서 하나는 이쪽으로 방향을 하고 하나는 이쪽으로 방향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2개를 뭐 가까이 붙이는 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공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은 뭐 말짱꽝이겠지. 그렇죠? 다 그래요. 그다음 회전식 전열교환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가지고 뭐 필터링을 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는다. 요즘에는 고정식 전열교환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효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하는 건데 뭐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쿨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쿨튜브. 쿨튜브라는 거는 뭐냐면은 땅에다가 이 관로를 파. 관로를 파면 이 지중해 이제 이 튜브를 파는 거죠. 터널을 이제 공사를 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면 뭐 6시 내 고향 이런 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짤방 보면은 집에 그 동굴이 붙어 있는 집 있잖아. 동굴이 붙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가 보면은 여름철에도 너무 시원하고 너무 추워서 거기다 이제 김치 똑똑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거를 보신 적이 아마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땅속의 온도라는 게 사실 연중에 거의 사실 일정하게 좀 유지가 돼. 그게 뭐 많이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열을 서로 간에 이제 열을 많이 교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하실만 들어가도 좀 서늘하잖아요. 여름철에 그냥 아파트 지하 계단만 내려가도 약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근데 지중 자체의 온도가 외부의 온도와는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쿨튜브의 어떤 컨셉은 뭐냐면은 땅 밑에다가 터널을 하나 파는 거야. 터널 하나 파서 우리가 급기를 할 때 그 땅 밑에서 땅을 거쳐가지고 급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땅을 거쳐서 이렇게 급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좀 시원하겠지? 그 시원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러면 이제 냉방부하고 훨씬 절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크게 따뜻하진 않지만 그래도 외기의 온도보다는 조금 온도가 높을 겁니다. 지중 온도가. 그러면은 밖에 찬 공기를 그대로 들여보내는 것보다 조금 더 열 손실이 좀 덜 하겠죠. 어떤 그런 관점에서 퓨튜브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통과해서 공기 유로를 바닥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오는 방식이죠. 그런데 건물 바닥 면적이 좀 넓어야 된다. 이 하려면 바닥이 좀 너무 좁으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좁으면 건물이 너무 좁다 이러면은 그 지중과 열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좀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넓어야 된다. 최소의 길이는 50m 이상 되어야 되고요. 땅속으로 들어간 깊이는 한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교환기입니다. 열교환기는 아까는 뭐 이제 공기 대 공기 열교환기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열교환기는 이제 대부분의 유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크게는 이제 액체죠. 액체입니다. 우리가 태양열 저번에 그 태양열 수업에 얘기했던 것처럼 태양열 같은 경우는 열 매체와 겨울에 얼마 안 되니까 부동액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되는 이제 물과 열교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판형 열교환기인데 얘가 판형입니다. 판형 열교환기. 판형 힛 익스체인저인데 열교환기인데 여기 보면은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여기 얇은 판들이 붙어 있어. 그래서 한 판은 올라가고 다음 판 내려가고 다음 판 올라가고 다음 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체가 서로 엇갈리게 지나다니면서 붙어 있으면 붙어서 흐르면 어떻게 돼? 열교환을 하겠죠. 서로 어떤 그런 방식. 대부분의 시스템은 잘 많이 쓰는 거는 이제 판형 열교환입니다. 판형 열교환기. 대부분이 쓰는 게. 그 쉘 앤 튜브형은 쉘이 뭡니까? 쉘은 껍질을 쉘이라고 하죠. 쉘 껍질이라 하고 튜브는 말 그대로 안에 튜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껍질 안에 튜브들이 막 들었어. 그래서 이 큰 껍질에 들어가는 물 요렇게 흘러가고요. 작은 튜브로 들어가는 물 요걸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열교환기를 쉘 앤 튜브형 열교환기라고 합니다. 가스보일러 같은 거.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 유체가 흘러가는 건 아니고 유체를 연소시킨 기체가 확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쓰는 물이 요 얇은 튜브로 지나다니면서 이제 가열이 돼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열교환기는 서로 간의 열을 서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판형 열교환기의 그림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판을 엇갈리게 서로 겹쳐. 그래갖고 이렇게 이동한다. 그 다음에 쉘 앤 튜브형 방식. 아까 말했죠. 그 두꺼운 이 관으로 유체가 이리로 뺑글뺑글 가서 여기로 나가고 얇은 유체를 통해서 이렇게 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방식이다. 쉘 앤 튜브형 열교환기의 열교환 형태입니다. 판형 열교환기와 쉘 앤 튜브 열교환기의 어떤 장단점을 나타낸 건데요. 이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렇다 하는 건데 열교환 성능은 판형이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설치 공간도 판형 열교환기가 좀 봐봐. 좀 더 작아 보이죠? 좀 유리해. 오염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고 동파나 누수에 대해서는 얘가 더 승입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얇으니까 동파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4도씨에서 가장 부피가 팽창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춥다, 이제 동파에 우려가 있다 이러면 판형 열교환기 째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뭡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체적이 좀 크니까 아무래도 좀 완충이 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쉘 앤 튜브형이 동파나 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할 거고요. 사용 압력에 대해서도 쉘 앤 튜브형이 좀 더 유리합니다. 얘는 얇은 판을 붙여놨기 때문에 내압 면에서도 조금 불리한 그 측면이 있다, 다소. 그 다음에 용량 같은 경우는 쉘 앤 튜브가 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강도면 마찬가지로 쉘 앤 튜브가 좀 유리합니다. 경제성 같은 경우는 판형이 좀 더 유리해요. 판형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그 기성이라 해야 되나? 대량 생산에 조금 이제 인프라가 좀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판형 열교환기 같은 경우 막 찍어내서 그 열교환의 용량만큼 이제 판의 개수를 늘리고 줄이고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양산이 조금 쉽다.
양산이 조금 쉽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쉘 앤 튜브형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리하다 하는 겁니다. 열감유의 장단점. 이것도 좀 외워두면 좋겠죠. 이 정도는 뭐 외운다기보다 이 정도는 뭐 이해하면은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자,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